당신의 보장을 한 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 노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지키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지를 채워갈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이야기, 보험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차례대로 이정엽 전문가님, 류소준 전문가님, 김미소 전문가님, 류성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당신의 보장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정엽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준비해야 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암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보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암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정엽 전문가님과 함께 이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암보험을 알려드리게 될 보험 전문가 이정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암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험 중 하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이 왜 중요한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네, 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라고 할 만큼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3명 중 1명꼴로 암 진단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서 나중에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가족 전체가 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암보험을 정말 잘 준비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암 환자가 겪는 현실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부터 수술, 항암, 입원, 통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평균 치료 비용이 약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가의 항암 치료는 비급여로,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소득 중단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이 치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치료 비용만으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암 치료는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암 수술이 있겠는데요. 암세포가 비교적 적은 부위에 위치했을 때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암 방사선입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요.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수술 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약물이 있겠는데요. 약물을 이용해 전신의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전이 위험이 있거나 이미 퍼진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네,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까지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법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고가의 치료비가 또 많이 드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비급여 치료비 항목이 많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암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로봇 수술입니다. 수술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 시간이 빠르다는 강점이 있겠고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만을 정밀하게 겨냥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고요. 양성자 세기 조절, 중입자 방사선은 기존 방사선보다 정밀해
암세포를 보다 정확히 타격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네, 다빈치 로봇 수술, 그리고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제 같은 다양한 비급여 치료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저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치료 방법인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입자 치료는 꿈의 치료라고도 불리는데요. 중입자 방사선은 강력한 윗잡임으로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여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부작용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 치료비는 회당 약 500만 원의 치료비가 됩니다. 한 번 치료하는 게 아니라 10회에서 15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총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연세암병원에 2대 운영 중이고요. 오는 25년 하반기에 총 3대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외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중입자 치료 정말 꿈의 치료라고 불릴 만큼 부작용은 또 적고 효과도 좋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입자 치료처럼 비급여 항암 치료의 현실적인 비용은 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일까요? 네, 기존 항암 치료, 비급여 치료는 기존 항암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비는 부담이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줄 수 있는 암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또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지고 또 부작용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암보험을 준비할 때 중요 핵심은 4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진단비가 있습니다. 진단비는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며 당장에 내가 필요한 치료비를 충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을 구분하면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성별에 따른 생식기암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는 비갱신형, 갱신형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고정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갱신형 보험은 초기엔 저렴하지만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나중에는 부담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이 있겠는데요. 20년나 100세 만기 등 긴 보장을 납입 기간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재정 상황에 맞는 납입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 봐야 할 내용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진단비부터 준비를 해보셔야겠고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납입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납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암보험을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 준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3가지 주의사항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납입면제 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납입면제는 암 진단 시 보험료는 내지 않고 남은 기간까지 유지가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특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납입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90일 면책과 1년 이내 50%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책기간 같은 경우는 계약 후 90일 이내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감액기간은 1년 이내 진단 받으시 보장은 50%만 지급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 구성 및 보장 범위인데요. 일반암, 통합암, 항암치료 등 필요에 따른 특약을 선택하면서 보장 범위를 확장할 줄 아셔야 되고요. 암 종류별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전문가님만의 암보험 준비할 꿀팁이 있다고 해요.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암을 준비할 때는 진단비만 준비하기보다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등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여러 암을 종류 구분을 하시고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을 직접 하실 수 있으며 납입 면제, 면책 기간, 감액 기간 등 꼼꼼히 확인하셔서 내 재정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꿀팁까지 우리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질문 주셨는데 암 진단은 재진단도 보장이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가능할까요? 네, 재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보험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재진단을 보장해주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재진단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재진단 시에도 보장을 받고 싶다면 전문가님들께 교육도 받아보시고 또 방송도 참고하셔서 보험을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정엽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시청자분들께 암보험에 관련해가지고 또 보험에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암은 여전히 사망 원인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런 암보험을 준비함으로 버팀목이 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드린 이정엽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페이지의 암보험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암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셨던 분들, 암보험을 통해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암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지는 번호에 샵 3772 눌러주시고 보내지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식 제출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 양식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질문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대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만큼이나 중요한 질병이라고 하니까요. 또 신장질환, 뇌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유서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대 질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암보험만큼이나 중요한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서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본질을 짚어드릴 보험 전문가 유서준입니다. 오늘은 암 다음으로 중요한 질병, 바로 이대 질병,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심뇌혈관 질환 과연 어떤 질환들이고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왜 중요할까요? 네, 심내혈관 질환은 현대 내 숨은 위협인데요. 암만큼 빈번하게 발생되고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5%가 이에 해당됩니다.
암은 오늘 발병된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생명에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내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조치 시기가 없을 경우에 언어장애나 신체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심한 경우까지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또 후유장애도 심각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뇌혈관 질환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심내혈관 질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뇌 속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혈관들 안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류가 탁해지면서 혈전이 하나씩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 혈전들이 혈관 안을 돌아다니다가 뇌 쪽에 있는 혈관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이 축적되다 보면은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서 비상적인 혈류가 발생되는데 이걸 뇌동맥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이 돼서 조치가 취해진다면 참 다행이겠지만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돼서 뇌경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마저 놓치게 된다면 저희가 혈관이 결국에 터지게 돼서 출혈이 발생되는데요. 그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심혈관 질환도 앞서 설명드린 뇌혈관 질환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졌을 때 협심증이라고 부르고요.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을 때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들인 것 같은데요. 뇌혈관 질환도 심혈관 질환도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으로서 잘 준비하려면은 이 진단비 먼저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설정해야 될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설명해 주세요.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내혈관 질환은 병의 진전도와 발견 타이밍에 따라 진단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걸 보험용어로 치환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뇌동맥류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은 뇌졸중, 지주막하 출혈은 뇌출혈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심장 같은 경우도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은 말 그대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와 심장 각각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질병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질병들을 다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각각 진단비를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보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모두 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뇌혈관 질환 안에 뇌졸중, 뇌출혈이 모두 포함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특약이 앞선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으로서 보장받기 쉽고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좁아지다가 막히고 터지는 순으로 질병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급성심근경색증이 포함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보장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각각의 특약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가장 받기 쉬운 특약 하나, 즉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유리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 질병의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오늘 꼭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대 질환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40대 이상이시거나 가족력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습관, 잦은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해 40대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 질환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혈관에 부담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꼭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4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준비를 잘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치료받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로 발생할까요? 네, 심내혈관 질환의 무서움은 골든타임이 가장 무서운데요. 골든타임만큼이나 무서운 건 바로 치료 비용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거나 시술을 하게 됐을 때 회당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발생되고요. 입원을 하거나 재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약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늘어가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의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거나 시술을 하였을 때 회당 약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두 질환 모두 재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후유증은 정도에 따라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기하기는 어렵지만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발생되고 많게는 9천만 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또한 암만큼이나 무섭고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많게는 9천만 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대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 주셨어요. 저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도 암보험처럼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있을까요? 네, 심내혈관 질환 보험은 암보험처럼 면책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액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가입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00% 보장받을 수 있고요. 간혹 회사에 따라 감액기간이 없는 것도 있으니 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처럼 이렇게 면책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감액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렇지만 보험사에 따라서 감액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대질병보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대질병보험 준비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부터 그다음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서준 전문가님께서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은 혹시 모르게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치해두고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받으시길 권장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의 안전한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험의 본질을 짚어드릴 보험 전문가 유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대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병이기도 하고요. 또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또 예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 질병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번호에 샵
3772 눌러주시고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식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은 질문으로도 채택되었을 때 저희가 방송 중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도 할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번 다음 페이지는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또 수술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험으로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지 김미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병원비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소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미리 알아보는 소중한 내 보험,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만들 김미소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항목인 수술비 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전문가님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로 또 수술비 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비 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보험인가요? 네, 수술비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정해놓은 보험금을 정액 보상으로 지급받는 보험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수술비가 10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병원비가 20만 원 드는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100만 원 그대로를 지급받는 개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 사실 실비보험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실비는 실제 치료비만 보상을 하고 비급여 항목은 제한적이다 보니 실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비와는 다르게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정액 보상의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또는 가족력으로 인한 질병도 대비할 수 있어서 수술비 보험은 빈틈을 메워주는 보완책으로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비보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의 종류와 또 활용도도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수술비 보험 종류에는 질병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드 수술비, 특정 수술비가 있는데요. 질병 상해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지만 한도는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낮은 편이고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나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엔드 수술비는 보험사별로 102대, 110대, 128대 등 일정 개수에 대해 수술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특정 수술비는 심장, 암, 뇌혈관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수술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질병 상해 수술비와 1에서 5종 수술비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더 폭넓게 보장을 받고 싶으실 때에는 엔드 수술비를 그리고 심장, 암, 뇌혈관 등 특정 부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특정 질병 수술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비 보험의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술비 보험을 더욱 튼튼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더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혈압, 당뇨 환자분들. 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연령자이신 분들인데요.
고연령이 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 수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인데요. 어린 자녀분들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시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비만 있으신 분인데요. 실비는 있으나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제 비용이 부담이 크신 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에 있던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도 준비를 해두셔야겠고요. 또 어린아이가 있거나 앞으로의 수술 위험에 노출이 되어 계신 분들께서도 수술비 보험 꼼꼼하게 준비해두시고 계획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험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 수술비 보험을 청구하는지 이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 청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장 용종 절제술인데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대장 내시경 많이들 받으실 텐데 그때 대장 용종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절제를 합니다. 너무 간단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 보험에서 지급을 못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 보험에서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에서 2종 등 여러 항목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협심증을 진단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 관상동맥 우회술인데요. 관상동맥 우회술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신 거에서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에서 5종, 심혈관 질환 수술비 등 여러 항목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을 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불한 비용보다 더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용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건강검진을 하다가 많이 제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서 사실 수술비 보험까지 청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 앞으로 준비할 분들께서는 이 점도 꼭 참고해 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느 보험을 준비할 때와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알릴 의무 또는 고지 의무라는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과거 병력을 숨기거나 축소할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고요.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기존 앓고 있던 질환과 관련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약관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지 의무 꼭 지키셔야 한다는 점 오늘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못 받는 사례들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양지하셔서 보험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 주셨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요즘엔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병자 보험은 고지혈, 고혈압, 당뇨 등 약을 복용 중이시더라도 충분히 준비 가능하십니다. 심지어는 시기에 따라 수술력이나 입원력이 있어도 수술비 보험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보험을 준비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동안 내가 아팠던 병력이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보험을 못 준비했다 하셨던 분들 오늘 김미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또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술비 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사항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요. 어떤 말씀인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수술비로 삼행시를 짓고 끝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술술 나가는 비용 걱정되시죠? 비용 걱정 없게끔 미리 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만들 김미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술에 있어서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 보험들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비 보험 앞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병력이 있어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그리고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하나씩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성일 전문가님과 함께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도 채워보도록 할게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헷갈려들 하시고요. 또 운전을 시작할 때 운전자 보험 들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유성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실한 일꾼, 보험 전문가 유성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자세하게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자동차 보험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를 가지는 건지는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약들로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인 특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혔을 때 배상이 되는 특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물 특약입니다.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손 특약입니다. 자기 신체 손해의 줄임말인데요. 운전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차 특약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의 줄임말로서 본인 차량이 사고로 손상됐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렇게 네 가지로 특약을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상을 해주는 건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운전자 보험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운전자 보험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 벌금, 합의금과 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들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자동차 부상 치료비, 입원 일당, 여러 상행 특약들이 있어서 시청자들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해드린다면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평균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6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의무는 아니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나를 지키긴 좀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나를 위한 보험,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또 중요한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의 필수 3대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입니다. 형사 합의금이 지원이 되는 특약인데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나 피해를 입혔을 때 최대 2억까지 보상되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벌금 특약인데요. 형사처벌 벌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피해나 상대방의 재물에 대한 피해를 줬을 때 발생하는 벌금도 보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법적 소송이나 정식 재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지원이 되어서 공정한 재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특약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주요한 특약들 3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특약들을 가지고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장 금액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과 현재의 운전자 보험은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을 중복으로 준비하신 건 아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정액 보상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중복으로 준비하시진 않으셨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법 개정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는 특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보장 금액,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법이 개정됐다면 또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까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오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또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실제로 보상받은 사례들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운전자 보험으로 가장 많이들 보상받는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제 지인 A씨에게도 발생한 사고입니다. 직진 신호가 주황색으로 변경되어서 급한 마음에 속도를 높여서 지나가려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여서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이 되어서 300만 원이라는 큰 지출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으로 이 벌금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준비를 해두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중요한 운전자 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시기에 맞는 운전자 보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법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한도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와 같은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점검은 필수이고요. 만약에 주변에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 힘드시다 그러시면은 시기를 정하셔서 주기적으로 재정비만 하셔도 적절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보험인 만큼 질문도 많았어요. 오늘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마지막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얼마 정도로 들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특약들만 준비하신다면 1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험은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꿔줘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필수 특약들만 챙겨서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회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그 다음에 준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10,000원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인 만큼 또 가성비 보험으로 운전자 보험이 항상 꼽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준비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준비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개정된 법에 맞지 않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오늘 기회로 다시 리모델링 하시고 운전자 보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유성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정장치이니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실한 일꾼 유성일 보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열어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 운전자 보험 꼭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아직 준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중요한 특약들 놓치지 말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 보험이 제대로 지금 준비되어 있나 궁금하신 분들 모두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3772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4번째 페이지까지 보장 노트를 채워볼 수 있었는데요. 보장 노트에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렸던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보장 노트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